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느 지역 이야기를 오늘은 준비하셨을까요? 시간을 확 돌려서 네. 70년 전에 70년 전. 인도네시아 그리고 반둥이라는 곳으로 가볼 거예요. 교과서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네. 그 반둥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서쪽 서자바주의 주도인 도시인데요. 네. 이 반둥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관광 갈 때는 이 반둥에 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좀 생소한데 인도네시아 세 번째로 큰 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반둥에 70년 전에 세계사의 주역들이 모였죠. 역사 교과서에서 보신 게 당연합니다. 네. 1955년 4월 18일, 오늘이네요. 4월 네. 18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당시에 열렸는데 보통 우리가 반동회의라고 반동회의? 부르죠. 네. 그 올해가 그 70주년입니다. 그렇군요. 비동맹 회의로 알고 있는데 이 어떤 회의였는지 좀 그때 가르쳐 주시죠. 네. 주최한 건 이제 장소는 인도네시아였고 주최한 거는 버마, 오늘날의 미얀마죠. 미얀마.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 이 오늘날의 스리랑카 당시의 이름이 실론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도 독립한 지 뭐 한 10년밖에 안 됐을 때였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과는 지도가 세계 지도가 진짜 달랐죠. 다를 독립을 때죠. 아직 안 한 나라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버마, 인도, 실론, 파키스탄 이 나라들이 공동 주최를 했고 그때 뭐 인도 외교장관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그 루슬란 압둘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의를 이끌었었습니다. 네. 이제 목표는 이름 그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협력을 강화하자. 서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나라들,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렇게 열강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근데 그때가 이제 냉전이 한창 시작되던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29개 나라의 훗날 기준으로 29개 나라의 대표들이 왔는데 네. 냉전 시절에 우리는 미국과 소련 어느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다. 식민주의, 제국주의 거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독자 노선을 걷겠다.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에 가까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10개 항목의 반둥선언이라는 거를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 나라들 당시에는 힘이 없는 나라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 인구를 전체 합치면 15억 명이었는데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 역사적인 인물들도 많이 모였던 거죠? 예, 네. 그때 뭐 우리 많이 들어본 특히 좀 연식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저는 그럼 모르겠네요. 예, 모르실 거예요. 네. 중국의 그 저원라이 총리 네. 그리고 외교를 맡아서 했었죠. 마오쩌둥 시절에. 그렇죠. 네. 근데 당시 참석자들 사진을 찾아보면 진짜 면면이 쟁쟁해요. 오. 저원라이 총리도 있었고 그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총리 그리고 이집트의 가말 압둘 나세르 대통령 이제 범아랍주의를 내세웠던 아랍 전체 지도자였죠. 네. 그리고 아프리카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나의 초대 대통령 콰메 은크루마. 한국에선 좀 생소한 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은크루마라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가나가 아프리카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독립했어요. 반동회의가 55년이었는데 사실 가나는 58년에 독립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독립국가의 지도자는 아니었죠. 아니네요. 아프리카 전체에 어떤 독립의 메시지를 알리고 선도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소련에 맞서서 공산국가였지만 독자 노선을 걸었던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요시프 티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그 신생 독립국들이 속속 합류를 하면서 네. 2년 뒤에 1957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다시 한번 아시아 아프리카 연대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1961년에 그때는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수도 지금은 세르비아 수도입니다만 베오그라드에서 또 이 회의가 한 번 더 열리면서 거기서 비동맹 운동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올해가 이제 70주년인데 뭐 기념식, 기념회의 뭐 이런 건 없나요? 2015년에 이제 60주년 회의, 2005년에 50주년 회의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에도 이 반둥회의라는 게 뭐 틈틈이 하기는 해요. 우리가 좀 관심 안 가져서 그렇지.
제가 10년 전 회의 때는 그때 기사를 썼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60주년 회의 때의 주인공은 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 그때 이제 반동에서 열린 회의에 시 주석이 직접 가가지고 뭐 네. 그거죠. 중국이 이제 컸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개도국들의 맹주다 이제 이랬는데 올해는 좀 인도가 그렇게 해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인도가 반둥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네. 인도 중부의 텔랑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주의 주도가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고 인도 IT 산업의 중심지죠. 네. 여기서 24일부터 26일까지 반둥의 유산을 기념하는 바라트 정상회의라는 걸 엽니다. 이 바라트라는 건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인도를 부르는 우리가 한국, 코리아가 아니라 한국 그러듯이 네. 그런 이제 힌두어 이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도 쪽에서는 뭐 글로벌 대표단이 온다 막 그러는데 정상급 회의는 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지금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자체가 네. 그 비동맹 노선을 이끌었던 그 왕년에 네루 총리하고는 정반대인 힌두 민족주의 그다음에 개발 성장주의자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정상회의에도 모디 총리가 안 가요. 이 바라트 정상회의라는 것에. 그렇군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야당 대표이고 하원 의장인 라훌 간디가 참석하는데 이 라훌 간디가 국민회의라는 현재 야당을 이끄는 사람이고 거기가 네루 총리의 당이었죠. 그다음에 라훌 간디 자체가 네루 총리의 이제 그 손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보니까 인도가 뭐 후계자 반둥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 힘은 실리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시대가 네. 냉전은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지금 뭐 신냉전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세계가 지금 아수라장인 것 같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뭐 정말 진짜 전쟁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 또 이렇게 뭐 그렇죠. 신냉전 사실 그러면 러시아보다 오히려 중국을 겨냥하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다시 반둥 정신 이거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와는 뭐 상황도 달라졌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네. 지금 반둥 정신 왜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맥락일까요? 여러 가지 세계 정세 같은 거 네. 이 강대국의 경쟁 시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다시 또 그런 게 불거진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네. 12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회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IPU라고. 거기 총회가 열렸는데 그중에 주요한 세션이 반둥 정신 70주년 세션이었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이제 각국의 의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반둥 회의의 원칙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추방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민족 자결과 평등과 좀 이런 걸 강조하는 건데 네.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슨 해안 휴양지 만들겠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이집트 쪽에서 그 얼마 전에 그 이집 뭐 재건 방안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추방당하지 않게 하는 재건 방안을 내놨었고 이거를 아랍 이슬람권이 밀고 있는데 이거를 지지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동 정신 얘기를 한 거죠 이집트에서는. 네. 또 이 회의에서 파키스탄 상원의장도 뭐 정치적인 자결권, 불간섭, 국가 주권, 평화 공존 이런 반동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뭐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가 뭐 지정학적 긴장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런 이제 글로벌 이제 이슈에 대응하는 원칙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역시 또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는 이런 폭력을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70년 전에 반동 회의 때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48년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겨나고 엄청 많이 죽고 학살당하고 그랬을 몇 년 안 가서 열린 거였기 때문에 그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반동에 모였던 사람들도 70년 전에 강대국들을 규탄을 했는데 네.
지금도 달라지기는커녕 상황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좀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네, 그 이야기 쭉 들어보면 각국이 자기 네. 입장에 따라서 이 반동 정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양상이죠. 뭐 이렇게 막 폄하할 일은 아니지만 네, 네, 네. 뭐 결국 자기네 입장에서 이용하는 거 아니야라고 음. 이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의 입장이 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국제회의에서. 네. 예를 들면 이란 대표 같은 경우 국회 부의장이 그 회의에 왔는데 일방주의에 맞서서 단결하고 다자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미국에 대한 이제 얘기겠죠. 미국에 대한 이제 반발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세계에서 글로벌 의사결정 기관이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엔이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뭐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넘게 일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불법 제재에 저항해 왔다. 이 저항이 반드시 우리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독립과 정의, 존엄성을 위한 세계적인 투쟁이다. 비동맹 운동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근데 사실 이란도 뭐 말은 맞는 소리지만 할 말은 없는 게 지금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반미 뭐 맞긴 한데 네. 반동 정신인데 그건 또 맞는 이야기인지 뭐 이런 거는 싹 빼고 아무튼 자기네 입장에서는 뭐 할 만한 얘기였을 수 있죠. 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그야말로 패권 전쟁 벌이고 네. 있는데 특히 이 반둥에 대한 언급을 좀 할 것 같아요. 많이 네. 했죠, 중국은. 네. 이번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모인 그 회원국들 비동맹 쪽 회원국들이 뭐 네. 반동 원칙 저마다 얘기하면서 타슈켄트 선언 채택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제일 보도 많이 하고 강조한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의 그 영자 언론,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반둥이 계속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뭐 16일에 실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유엔에서는 사실 중국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70년 전에 유엔에서 이제 중국이 회원국이 되고 대만을 밀어낸 건 그보다 한참 후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비동맹 이 회의에 참석한 반동 회의를 주최한 쪽에서는 중국을 초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일이라는 거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쪽 언론 보도를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뭐 여기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다음에 상하이 협력기구 이거는 중국이 주도하는 이제 안보기구죠. 이런 기구를 통해서 평등하고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안보 개념을 유지해왔다. 그다음에 모든 국가를 국제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중국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항구 15의 영자진 그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뭐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동 정신을 소중히 해야 한다. 그래서 평등, 상호 이익, 집단적 협의 이런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예. 참 이 뭐 좋은 얘기죠. 네, 평등, 네, 네. 뭐 상호 이익. 그렇죠. 근데 당장 인도네시아부터 뭐 중국의 이런 주장에 얼마나 동의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옛날에 그때 반동에 모였던 동료들 지금은 뭐 특히 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엄청 갈등하는 처지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초청해줘서 고마워했었던 중화인민공화국. 네. 아유 지금은 뭐 글로벌 힘이 너무 양강이라면서 막강해졌죠. 뭐 예. 강압적으로 그 주변 나라들 반동회의 열었던 인도네시아 비롯해서 찍어 누르고 있고. 그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를 이 행사를 뭐 70주년 행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올해 반동에서 뭐 이렇게 작은 회의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행사일 뿐 뭐 홍보도 별로 안 하고 인도네시아 자체 정부 자체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네. 이 작년에 취임한 이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 네. 그러니까 사실 인도네시아 역사가 그 당시에 반동회의 열 때 70년 전에는 그 수카르노 그 민족주의자인 수카르노 정부 때와 초대 대통령 때였는데 네. 그 수카르노 정권을 군부가 쿠데타로 엎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수하르토라는 사람이 독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 브라보 지금 현 대통령이 그 독재자였던 수하르토의 사위고 예, 본인이 그다음에 군부 쿠데타 세력의 이제 후계자 군 장성 출신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서 수카르노 정권 시절에 초창기 인도네시아는 뭐 유럽 식민제국을 경계하면서 민족주의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프라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식민제국은 이제 뭐 그거 아니고 중국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완전 네. 입장이 좀 달라졌을 수 있죠. 예. 네. 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반둥 정신이라든지 비동맹에 조금 거리를 두는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장인 그렇게 된 게 거예요? 사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 반둥 정신, 비동맹이라는 게 네. 현재 진행형인 고민이에요. 근데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냉전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인도가 중국이 대립하면서 네. 서로 우리 편에 줄 서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수카르노 시절의 비동맹, 근데 사실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에 미국하고 가깝긴 했지만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동맹 노선을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하고도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아요. 네, 뭐 네.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인도네시아가 1990년대 말 이후에 민주화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권도 계속 바뀌고 그래도 네. 전혀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반동 70년인 올해 이제 브릭스에 가입을 했죠. 그러면서 그렇죠. 역시 우리는 강대국 추종이 아니라 뭐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죠. 요새는 제3세계 이런 말 네, 대신에 글로벌 그렇죠. 사우스란 말이 글로벌 유행인데 네. 개도국 진영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었고 그러면서도 또 브릭스와 비동맹의 주도 세력인 중국하고는 네. 참 이 관계가 문제인데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관계를 계속해서 끌고 가겠지만은 그렇죠. 남중국해 문제,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랑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한국 무기도 인도네시아가 많이 사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프라보와 대통령이 우리 비동맹 노선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공식적으로 비동맹 계속하면서 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다동맹, 균형 잡기 이런 거 네네. 전략으로 간다. 인도네시아 아.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불가피하면서도 현명한 판단인 거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70년 전과 지금의 세계가 네. 다른 것 같은데 또 비슷한 예. 구석도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반동회의나 비동맹 운동에 우리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예, 맞아요. 언론 보도도 그냥 별로 쓱 없었고. 넘어갔죠. 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네. 굉장히 친미 국가라고 알려져 있었던 일본,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다 비동맹 운동에 참여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렇군요. 인도는 20년, 그러니까 일본이 20년 전에 50주년 반동 회의 때는 네.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가 막 총리도 가고 오. 이제 한국은 이제 워낙에 이제 미국과 안보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뭐 비동맹 운동에 이제 와서 가입하자, 뭐 반동 회의에 가자 이런 게 브릭스에 가입하자 예.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반동 정신 같은 거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막 쏠려갈 것이냐 균형을 잡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반동 정신 이런 거 보면서 좀 참고하고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이 또 있어야 네. 되겠죠. 그러려면 자, 이 시대의 반동 정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살펴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